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장경상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코로나 방역 그리고 백신의 정치학 혹은 이건 뭐 실패의 정치학이죠. 정치적 미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과장돼 보이고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과 백신의 실패 정치학 뭐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그 수감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밖으로 소식을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어서 동부구치소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파트형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안에 고층 건물로 돼 있고 이렇게 창문을 열 수 있고 창문을 열면 손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지금 확진자가 한 방에 8명씩 수용돼 있다. 서신 편지가 외부 발송이 금지돼 있다. 살려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거 참 저는 이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지어서 이분들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이고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지금 769명이 확진됐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이거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특히 추미애 이 아줌마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거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맨날 윤석열 찍어내기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실제로는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구치소에서 이렇게 엄청난 대량 확진자가 나오는 사태를 사실상 방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폐해라고 하는 게 추미애 사태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폐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속에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칫 시선을 잘못 돌리면 거기 공무원 조직이라니 거기만 바늘구멍 들여다보면서 거기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럼 국가의 정상적인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온 나라가 코로나 하지만 한편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데서 불을 지르고 불장난을 하고 그러니까 시선들이 다 거기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적으로 작동해야 될 것들이 작동하지 않아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이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는 거였고 기본적으로 확산이 돼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결국은 이게 어느든가 이 긴장도가 떨어지고 뭔가 속에서 관점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이제 사방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국 이거는 정권, 그러니까 국정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국가 전체가 제대로 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K 방역이 사실상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이제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K 방역이 전 세계에 마치 추앙을 받는 그런 방역 시스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연일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과는 조금 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확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은경은 아직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 여기 실무하는 사람은 실무율이 확보돼야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윗사람들은 늘 저기 얘기 다 됐어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얘기 다 됐다는 게 실무자들끼리 만나보면 이게 석 달 열흘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윗선은 됐다 그러지만 저희도 가보면 얘기 됐으니까 가봐 그러면 실무자들 얘기해보면 절차라는 게 있고 답답하거든요. 가면 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개입하고 작동하는 건데 이건 국내에서 얘기지. 국제적인 거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발이 그렇게 세요? 통하나요? 잘 안 통하죠?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능하면 주죠 이거 얘기한 거 가지고 확보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줄 수 있는 거지 가보면 우리는 언제까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럼 본부장 질청 입장에서는 가서 얘기해봐야 절차 따지고 못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얘기한 시나리오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입을 열었는데 청와대에 따르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자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와 어젯밤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다. 27분간 통화해서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2천만 명 분량의 4천만 도즈를 공급하기로 이게 뭡니까? 이게 전화 한 통화로 뭐 계약을 맺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물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뭐 CEO든 뭐 누가 대표든 일국의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좀 도와주세요,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거절하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를 나눈 걸 가지고 합의했다. 계약서는 언제 쓰고요? 일단 뭐 27분간 통화한 건 아니고요. 통화 27분간이면 통역이 끼기 때문에 한 10분도 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실질적인 그렇죠. 실질적인 통화 내용. 반갑다. 그 동네는 어떠니?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러면 본론은 한 5, 6분 정도 얘기한 거죠. 그럼 뭐 저쪽에서 뭐 충분히 고려하겠다라든가 가능한 협조하겠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협조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실무자와 그렇게 계약을 하겠다 정도.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아니 근데 문제는 2분기부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분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4, 5, 6이잖아요. 네, 4, 5, 6인데 4월인지 5월인지 6월인지 시작은 4월이지만 끝은 6월이에요. 그리고 2분기에 한 10개 가지고 들어오고 3분기부터 혹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앞당겨서 이제 2분기인데 2분기면은 벌써 여름이에요. 그렇죠. 2분기의 끝은 여름입니다. 저것도 맞습니다. 모호한 거죠. 분기로 왜 분기예요? 월도 아니고. 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은경은 이제 방역과 백신 관련해서 이제 최전선에 있는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은경이 하는 얘기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처럼 보고서 받아 쓰고 뭐 그 안에 있는 내부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뭐 우리가 누가 봐도 정은경의 워딩에 진실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결국은 맨 파이널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상공인한테 돈 지금 팝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어요. 발표했어요. 네. 오늘 가면 줘요? 안 주죠. 아무도 안 줍니다. 그게 한 달 걸릴지 2달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뭐 한 달 정도 빨리 그래서 압박해서 빨리 하면 뭐 일주일 내에 뭐 2주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구청을 가든 어딜 가든지 동사무소를 가든 가가지고 돈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동사무소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보통 한 2-5달 정도 걸리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봐야 질병관리본부에서 물건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그냥 양해각서나 저게 무슨 MOU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게 MOU거든요. 그렇죠. MOU는 많이 체결할 소용이 없습니다. 뭐 서로 이해한다, 서로 뭐 협력한다 정도만 얘기를 한 거죠. 우선 협상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우선 협상이거든요. MOU 다음에 이제 우선 협상권을 주는 거거든요. 다른 여러 사람들의 경쟁자가 있지만 너에게 우선권을 줄게. 네가 우리의 조건이 잘 맞으면 이런 전제가 다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권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저게 다 진실이라고 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컨대 백신을 100원 주고 살 거를 200원 혹은 3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해서 세대를 방기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국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맞습니다. 저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전체의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남들은 내년에 끝날 문제를 우리는 후년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는 저 다른 나라에서 백신 맞는 거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후년쯤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폐쇄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최악인데요. 당장에 일본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년 하반기쯤에 얘네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걸로 봤을 때 지금 이런 행태들은 물론 뭐 지금 백신을 급히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왜 이렇게까지 사태를 갖다가 소위 해서 방기해 있는지에 대한 좀 그 문제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따져볼 만한 부분이 문재인은 계속해서 내년 2월 혹은 3월에 백신을 투약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관점을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뭐 이런 해외 기업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올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승인 자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판매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아마 임상 과정에서 있었던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승인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 때문에 그럼 국내에서 무슨 업체들이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했던 건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소위 해서 코로나 정치를 통해서 그 임팩트를 가져올 만한 소위 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위 해서 백신하고 지금 두 가지 트랙을 갔던 거잖아요. 백신하고 치료제하고. 그래서 치료제 개발하고 이제 백신 개발하고 두 가지를 다 국내에서 지금 해서 이제 돈을 갖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별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한 봄쯤에는 어느 정도 완성될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보고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대통령한테 잘못된 보고를 올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굳건히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뭐 소위 재정적인 이득을 얻거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하에서 지금 연구 개발비라든가 이런 게 다 저기 몰리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좀 안타까운 게 국내의 뭐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와 업계를 나란히 하고 코로나 백신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 정부에서 했던 걸 보세요. 올 4월 달에 총선을 치르고 나서 이 정부가 가졌던 가장 그 소위 해서 브랜드가 뭡니까? K방역이에요. K방역. 소위 해서 그렇죠? 코로나 전국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범 국가가 된다. 자, 여기에 방점을 찍을 게 뭐가 있을까요?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 백신 개발. 이거까지 욕심을 낸 거죠. 근데 당시에 다른 나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지금 이제 우리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미 백신에 착수를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들을 내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가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이제 5, 6월달에 이미 다 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선계약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빠졌던 거죠. 왜? 독자적인 개발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건 속아 넘어간 거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을 속였냐 안 속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K 방역에 그렇게 취해 있었다는 거죠. 취해 있었다. 소위에서 코로나를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고 국민들의 안전을 다 확보해야 되겠다는 거보다 코로나를 통한 정치에 취했었다는 거죠. 그럼 아직 못 깨어나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거기서 계속 왜냐하면 이게 망하면 문재인 정권은 자동방으로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역의 실패, K 방역의 실패는 곧 문재인 정권이 골로 간다. 그렇죠.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뭐 이런 그동안 이걸로 버텨왔으니까. 그렇죠. 이걸로 버텨왔죠. 근데 결국은 파이널로 멋있게 대미를 장식해야 될 소위에서 치료제가 됐든지 간에 백신 개발이 됐든지 그게 안 된다면 망하는 거죠. 뭐.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둘러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질병관리본부는 뭔 역할을 했냐? 바로 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거예요. 백신을 사오는 거를 뒤로 한 채.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지금 대통령이나 이 정권 내부에서 그거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질병관리본부가 미쳤어요. 시키는 대로 하겠지. 시킨 게 뭐겠습니까? 소위 해서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기 매달린 거죠. 저 연구에. 아니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의 영역을 갖다가 정치가 우리가 이거 나왔을 때 늘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될 영역을 정치가 과도하게 관여하면 이런 식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역이라든가 이런 뭐 감염내과 전문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정부 공직자들이 더 이상 방역이라든가 백신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말고 뒤로 한 발 빠지고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지금이라도 꾸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게 방역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특히 이 좌파 정치라고 하는 게 피상적인 부분에 매달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겉으로만 무슨 뭐 방역이 잘 된 듯하고 그건 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된 부분인데 마치 그게 무슨 뭐 정치의 승리인 양
네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약간 좀 이제 당장을 맞춰주니까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포장을 잘 해왔죠. 포장을 잘해갖고 언론이 앞장서서 포장을 잘해온 거죠. 특히 이제 저쪽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 잘해온 거죠. 지금까지. 근데 본질은 뭐냐면 코로나를 마지막까지 견뎌내야 될 나라를 우리가 지금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방역 꼴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건 뭐 애당초부터 방역도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은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런 대비도 안 해놓고. 잠깐만요. 조금만 아무런 대비도 안 해놓고. 뭐 거짓이 일상이 된 오늘날의 이 정권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새삼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저는 뭐 내년 2월에 방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년 2월에 방역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생각에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마 구정 전이라든가 구정 직후에 원래는 3월 달부터 시작할 거를 갖다 또 앞당길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누군가 저기 의료진이나 누군가 또 이제 첫 바따로 이제 저 백신을 맞을 거예요. 그런 쇼를 하겠죠. 그거는 벌리겠죠. 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자, 정부가 지금 3차 재난지원금으로 9.3조 원을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에게 1인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뭐 이래나 저래나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좀 달래겠다. 국민의 어떤 좀 위로하겠다. 뭐 이런 액션일 텐데 저는 이렇게 해서 계속 쏟아붓는 이 돈이 내년도 지금 이제 1월 초도 안 됐죠. 1월 초에 지금 한다는 건데 내년에도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헛소리처럼 내놓은 무슨 뭐 뉴딜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일단 그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현금으로 다 투입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네요. 독일처럼. 네네네. 독일처럼 뭐 전년도 매출의 한 70%까지 보장을 해준다든가 한 당분간 한 1,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해준다든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이거는 저거는 게 언발에 오줌 놓는 것도 아니고 300만 원 줘서 뭐 할 거예요. 어떤 사람 직장이 웬만한 우리나라 평균 소위 근로자들 소득이 임금이 300만 원이 넘을 텐데. 뭐 헬스장은 300만 원, 김밥집은 2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저거 그냥 저런 장난을 치지 말아야 돼. 저런 거를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웬만한 속에서 건설이나 그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뒤로 하고 그 돈을 당분간 빼가지고 이쪽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차라리 한꺼번에 그렇죠. 진짜 엄반에 오줌 누는 게 아니라 야 확실하게 이번에 지원 받으니까 좀 살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박리다매식으로 온갖 군데에 다 돈을 갖다가 투입하려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완벽하게 돈을 빼가지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뭐 그 사람들의 매출액을 적용을 해서 매출액의 뭐 60%, 70%를 보전을 한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죠. 지원을 하려면.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여러분. 셀트리온이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 허가를 신청했다. 그래서 식약처가 심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네요. 자, 치료제 개발이죠,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요 항체 치료제의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여기 40일 이내에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조금 국내 업체가 좀 이런 걸 개발해 주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좀 기대를 했었던 모양이군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서둘러서 나왔다고 봐요. 이 기사 자체가 속보성으로 막 있는데 기사가 서둘러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치료제 개발하고 백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K-방역의 모범국가로서 이 코로나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세계 초 인류 국가로 한번 브랜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걸 누가 갖다 들이민 거죠. 아, 과욕을 부렸군요. 과욕을 한마디로. 이게 대참사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예. 근데 저거는 치료제잖아요, 치료제. 그렇죠. 이건 백신이 아니죠. 네, 치료제죠. 전 세계는 치료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백신 개발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치료제는 사후 약방문이고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원천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방이죠. 전 세계가 지금 그렇죠. 예방을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예방을 매달린 거였거든요. 사실 치료제보다. 예, 그렇죠. 치료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약들을 이제 병행해서 쓰면서 예. 보완적으로 썼고 네. 전부 이제 백신 개발에 매달린 거죠. 감기처럼 이제 독감 바이러스처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아, 예. 자, 여러분, 아이고. 또 하나 또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드디어 사망자가 나왔는데 동부구치소 아까 총 769명이 확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큰일이네요. 어제 40명이 사망했다 하더라고요. 일간. 이제 일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이제 그렇게 나왔었고 이 동부구치소의 이 확진 사태, 이 사태 처음으로 수용자 A 씨가 사망을 한 것으로, 이게 치료를 받고 사흘 만에 사망을 했다네요. 이게 A 씨가 지금 당뇨 있습니다.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거 어쨌든 대단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겠는데요, 이게. 그렇죠, 공포죠. 네, 공포죠. 네. 저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좀비 바이러스라는 영화 보면은 그 아파트인데 갇혀 있으면 그 엄청난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뭐 근데 저거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왜냐면 병실도 부족하고 그렇죠, 의료진도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갑자기 지금 저게 정상적인 수준에서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통상적인 100명 정도 수준이었다가 뭐 200명 간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1000명간이니까 네, 맞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인데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했을 경우에 K방역이 실패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두려운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속에서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고 약간 좀 비상한 그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재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처럼 일방적인 어떤 그거를 중단하고 야권과의 좀 소위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에서 코로나가 늦었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좀 비상기구를 설립해서 그렇죠. 그곳에서 소위에서 방역과 소위에서 백신 문제라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전문가 한두 분을 모셔서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권한을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직접 핸들링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동부구치소 사태가 K방역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저거는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한겨울이기 때문에 어디 지금 뭐 병실 마련하고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환자를 이송한다고 하는데 이송하는 과정에 또 전염이 전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서울의료원에 지금 은평구에 지금 컨테이너 깔아놨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러면 지금 소위 해서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다가 지금 깔아야 돼요. 맞네요. 저기 은평구가 의료원이 거기 있다면 필요하다면 지금 필요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돼요. 지금 현재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추미애 저런 사람들은 좀 뉴스에서 좀 지우고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사람들이 뭐 그 연말 연초 연휴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오늘 난 정말 왜 이분이 있을 때 또 특별 사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특별 사면을 한다 해갖고 뭐 몇 명입니까? 이게 뭐 하여튼 5천 몇 명에 대해서 뭐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추미애 장관은 오늘 특별 사면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전에 이제 사전에 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취합을 했습니다. 이 취합된 질문 내용 중에
코로나 감염 사태가 벌어진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은 또 쏙 뺐다 그러네요. 책임질 일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보니까. 제가 얼핏 봤는데 네. 마스크 왜 안 줬냐 그랬더니 예산 문제 때문에 안 줬다는데 저거 예. 진짜 황당한 대답이에요. 이게 참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아니 대해서 우리가 네네. 지금 마스크를 네. 우리 예산에 보면 저소득층한테는 마스크를 무료로 주고 네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위생용품 그렇죠. 예. 저기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게. 무상 지급을 그리고 하죠. 지금 네. 마스크 남아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 미친 놈들은 컨테이너 박스로 중국에게 마스크 줄 때는 언제고. 예. 맞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아무리 수용자라들이지만 저 사람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아니 당신 특활비를 뺏어라도 줘야지. 그런 특활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네. 네. 아니 예비비나 특활비를 뺏어라도 줘야지. 그 마스크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게 돈이. 그러네요. 맞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죠. 예. 그게 무책임한 하나 이 사람입니다. 좌파들 진짜 이 사람 네. 이 사람들은 인권 무슨 뭐 생명 존중하듯이 맨날 그거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람 생명을 우습게 알아요. 그렇죠. 지들한테 예. 도움이 안 되는 생명 정말 우습게 알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을 거의 뭐 도구나 수단 네, 취급을 진짜 나쁜 하니까요. 사람들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는 것도 생뚱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갑자기 특별 사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 방역 실패, 백신 확보의 실패, 결국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어떤 정치적 사고, 그냥 공학적 사고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정치적 상상력에 의해서 벌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세 번째 주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